그냥 요거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 봅시다. 응?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그 땡김이다, 그죠? 전체 땡김이 난 그냥 그렇게 불러요. 타이거 땡김이 이렇게 부르던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막 이거를 어떻게 지칭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막 캡처해서 좀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뭐 꼴뚜기도 있고, 꼴뚜기? 오징어도 있고. 오징어? 왜 쓰는지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이게 붓는 정도를 완전히 줄여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오른쪽, 왼쪽, 위, 아래 그리고 온 사방에서 균일한 압력을 줘서 이렇게 붓기가 생길 때 균일하게, 내가 수술방에서 우리 환자분들 뭐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정을 해 놓았을 때 최대한 균일하게 부어야지 균일하게 빠지니까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뭐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 부분이 내려왔어요 하면서 쓰는 뭐 미니 거상, 일반적인 클래식한 안면 거상 이후에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일반적인 전체 땡기미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맞고요. 우리 병원에서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는 앞턱 근육 붓기 같은 것을 시행했을 때는 턱뼈 바로 뒤쪽에서 절개 라인이 들어가고 이쪽 부분은 이제 근육들의 재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압박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래쪽에 뭐 쿠션 하나 더 되어서 뭐 만든 땡기미를 쓴다든지, 특히나 이제 아토피라든지 피부 자체에 뭐 건선이라든지 하는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 경우에 있어서는 이 재질 자체가 아무래도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일반 합성 섬유라서 이거 외에 뭐 아무래도 통풍이 좀 잘 된다든지 아니면 좀 자주 바꾸더라도 면이라든지 폴리 소재 외에 다른 소재들을 조금 더 가미한 제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싫을 것 같긴 해. 근데 어떡하겠어. 이거 쓰고 나서 예전에 우리가 일반 땡김이 썼을 때는 내가 항상 이게 말 발굽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팔자 쪽이랑 신부 쪽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가니까 이게 경과가 너무 느리니까 환자들이 이제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 그러니까 너무 느리니까. 그래서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환자들이 쓸 때는 싫어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느리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10분의 1 이하로 줄었으니까. 그렇지? 땡김이 잘 안 해서 바이오본드가 굳어버리면 그건 어떻게 하나요? 이대로 굳어서 그냥 굳어서 이렇게 피부에 남아버리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땡기미를 안 쓴다고 해서 바이오본드가 없어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바이오본드가 굳어가지고 이게 계속 있는다든지 사실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바이오본드라는 자체는 그냥 만든 말이고 내 몸속에서 내 피부와 다른 조직들을 단단하게 유착시켜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냥 본드라고 부르는 건데 다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반드시 생기는 것들이 콜라겐인데 얘들은 콜라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지죠. 대신에 사라지는 양, 사라지는 시기가 중요한 건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땡기미를 안 써서 얘가 잘못됐다? 선후관계가 잘못된 거고요. 땡기미조차도 열심히 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마사지라든지 중간에 관리가 조금 소홀해서 남들보다 경과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 게 아닌가 라고 설명드리고 대부분은 그게 맞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조금 더 자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쓰는 뭐 재건 주사라든지 고주파 치료라든지 하게 되면 다른 분들과 거의 동일한 속도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니까 글쎄요, 땡김이 때문에 굳는다? 그건 뭐 우선 질문 자체가 조금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땡기미는 적당히 하고 주사 맞고 마사지만 잘해서 이렇게 케어하면 안 되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땡기미를 쓰고 막 주무신다든지 하루 종일 땡기미 쓰신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하면 모자란만 못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땡기미를 쓰고 주무신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제대로 못 주무시죠. 목을 조르는 느낌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못 주무실 것 같으면 절대 쓰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서 막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와요. 그러면 얘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물을 막 모아요. 막 부어요. 그래서 제대로 못 주무시면 어떤 분은 헬스케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붓죠. 그래서 오히려 경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트레스 받는데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 부분을 좀 포기해 버리면은 부을 때 너무 좀 엉망으로 붓겠죠. 너무 오른쪽 왼쪽이 다르게 붓는다든지 하면 주사 치료나 마사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땡김이를 할 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2-3시간 이상은 좀 꾸준하게 해주신다든지 하면 붓기의 정도가 훨씬 좋아지실 거니까 나중에
주사나 마사지를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일 거거든요. 그래서 단 하나 혹은 몇 가지만 가지고 경과를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컨디션들을 그냥 가능한 많이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으신 경과를 볼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제 붓기가 심할 때는 당연히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이 되면 붓기의 정도가 훨씬 덜해지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제 우리 환자분들 재수술 환자분들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붓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떤 날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어마어마하게 부어 있다든지 해서 이 폭을 좀 줄이고 싶어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좀 쓰셨으면 좋겠다 이후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부었다 빠졌다가 반복되는 폭이 줄면 줄수록 경과가 빨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대강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루에 30분에서 한 2시간 사이 정도로 써주시는 분들은 남들보다는 경과가 훨씬 빠르신 편이니까 이 비싸게 사셨잖아요. 가능하면 끝까지 잘 쓰셨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 정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총괄 실장은 나한테 마미손 어떻냐라고 하던데, 환자분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마미손 하면 바로 알아들으니까 차라리 좀 더 다른 이름을 만들기 전까지는 마미손이라고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